60세 김 과장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수령통지서를 받아들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고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기에 적어도 은퇴 후 기본 생활은 보장될 거라 믿었다. 그런데 통지서에 적힌 숫자 월 82만 원. 그 순간 김 과장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아니 이걸로 어떻게 살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지만 정작 실제 수령액을 보고 나면 이게 다야. 라는 허탈함을 느낀다. 30년 이상을 납부해도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수령액에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온다. 그러나 이건 단지 김 과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나라 수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부은 사람들의 실제 수령 금액과 그들의 노후 생활, 그리고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팩트들을 생생하게 풀어낸다.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람 사는 이야기, 우리 모두의 내일일 수 있는 리얼 현실이다. 본론 30년 부은 연금, 왜 현실은 이렇게 다를까? 1. 연금 수령액 평균과 실제의 괴리. 국민연금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약 61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은 약 107만 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평균이라는 이 숫자에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30년 이상 납입자 비율은 전체 연금 수령자의 7.5%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1020년 미만 납입자다. 또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은 많이 내고 많이 받지만 중산층 이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 즉 30년 넘게 부어도 소득이 낮았다면 월 8,090만 원이 전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례 1. 30년 성실히 부었는데 결국 아내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62세 퇴직 은행 직원 김태수 씨 사례. 김태수 씨는 32년간 은행에서 일했다. 평균 소득은 월 300만 원대였고 매달 빠짐없이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정년 후 수령액을 확인하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월 87만 원. 정직하게 살았고 법대로 납부했는데 은퇴하고 나니 매달 고정 지출 130만 원은 나오는데 연금은 87만 원. 나머지는 어디서 충당해야 합니까? 그는 현재 주 3일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허리가 아프지만 병원도 마음 놓고 못 간다. 교훈 연금은 생활비의 일부일 뿐 전부를 맡기면 안 된다. 추가적인 노후 소득원이 꼭 필요하다. 사례 이 연금만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반지하에 삽니다. 66세 여성 자영업자 출신 이정숙 씨 사례. 이 씨는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국민연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매달 매출이 일정치 않았기에 최저 보험료만 냈다. 그 결과 연금 수령액은 고작 월 52만 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매달 부었고 나름 성실히 산 인생인데 병원 한 번 갈 돈도 없고 여름엔 습기 찬 반지하에서 겨우 살고 있어요. 이 씨는 현재 폐지 줍는 일로 한 달에 2,030만 원을 보태며 생계를 유지한다. 교훈 자영업자는 특히 연금 설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야 수령액도 올라간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례 3 퇴직금도 연금도 날아가고 지금은 알바로 연명해요. 64세 전 중소기업 근무자 최병수 씨 사례. 최 씨는 퇴직 직후 치료비와 자녀 결혼 자금으로 퇴직금을 모두 사용했다.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월 78만 원. 부인도 전업주부라서 추가 소득원이 없다. 내가 은퇴하면 한가하게 여행 다닐 줄 알았죠. 근데 지금은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로 새벽 5시에 나갑니다. 노후가 아니라 그냥 연명이에요. 그는 현재도 건강 문제로 병원을 못 간 채 통증을 참으며 일하고 있다. 교훈 은퇴 전 퇴직금은 절대 단기 소비에 쓰면 안 된다. 비상금 생활비 투자금으로 구조화해 관리해야 한다. 핵심 정보 요약 은퇴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연금 현실. 구분 내용. 평균 수령액 전체 평균 약 61만 원, 30년 이상은 약 107만 원. 실제 수령액 저소득 장기 납입자는 월 6,090만 원 수준. 주의사항 마이너스 소득 적게 신고하면 수령액도 줄어든다. 마이너스 자영업자는 더 적극적으로 계획 필요. 마이너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 어렵다.
준비 방법 마이너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병행 필요. 마이너스 소득 활동 가능한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설계 필수. 결론 연금은 안전망이지 해답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마치 노후의 모든 걸 책임져 줄 만능 보험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실제 현실은 30년 부어도 생활비 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연금은 우리 노후의 기초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지만 지붕과 벽을 세울 수는 없다. 나머지는 개인의 전략, 준비, 실행력이 전부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꼭 말하고 싶다. 지금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지금부터 채워나가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 보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수많은 은퇴자들이 수령액을 받고 난 뒤 충격에 빠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 그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30년 넘게 성실히 납부한 이들이 이게 다냐? 고 묻는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대한 오해와 준비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수령 구조, 현재 수령자들의 평균 및 실제 사례, 그리고 사전 준비 방안까지 전문가적 시각으로 해설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구조 기본 원리와 오해. 2-1. 국민연금 산정 방식. 국민연금 수령액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최대 40년. 평균 소득 월액 전 생애 평균. 억압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공식 요약. 기본 연금액, 억압세 일정 비율, 가입 연수, 본인의 소득 비례 부분. 2-2. 주요 오해. 30년 이상 부었으니 최소 200은 받겠지 아닙니다. 월 평균 소득이 낮거나 보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낸 자영업자의 경우 월 6,090만원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수령액이 107만 원이라는데 평균은 평균일 뿐 상위 소득자들이 끌어올린 수치입니다. 하위 50%의 수령액은 월 70만 원 이하입니다. 3. 실제 수령액 통계 2024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비고.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1만 원 전체 600만 명 기준. 30년 이상 가입자 약 107만 원상이 7.5%. 최고 수령자 약 240만 원을 소득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최저 수령자 3,050만 원 납부 이력 짧거나 최저 보험료 납부자. 4. 사례로 보는 연금 수령의 현실. 사례 1. 64세 정년퇴직 직장인 월 평균 소득 300만원, 납부 32년. 월 수령액 약 87만원. 문제점 기대보다 낮은 수령액 퇴직금 기타 소득 없을 시 생계 유지 불가. 해설 국민연금은 생계 유지 보장용이 아니라 기초 보조금 역할에 가깝습니다. 사례 2. 66세 자영업자, 최저 보험료 30년 납부. 월 수령액 약 52만원. 문제점 보험료는 냈지만 소득 신고를 최소로 했기에 수령액도 낮음. 해설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 대비 납부율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극히 제한됨. 사례 3. 62세 여성 전업주부, 남편 가입자 연계, 이미 가입 25년. 월 수령액 약 48만원. 문제점 본인의 소득이 없어 연금 자체가 낮음. 추가 소득 없어 생활 어려움. 해설 여성,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이미 가입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함. 5.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준비 핵심 포인트. 국민연금은 기본 틀, 복수 노후소득원 설계는 필수. 구성요소 설명 비고. 국민연금 노후, 최소 생활비 보장 단독으로 생계 유지 불가. 퇴직연금회사와의 계약 기반, 수령 설계 필요 DC형, IRP 적극 활용. 개인연금 본인이 설계하는 추가, 보완책 소득 공제 활용 가능. 주택연금 주거형 자산 활용 고령자의 유동성 확보 방안. 근로소득 은퇴 후 단기 고용, 알바, 창업 등 건강 허용 시 병행 권장. 6. 국민연금 설계 시 유의사항. 가입기간 늘리기. 최소 수령 조건은 10년 가능하면 2030년 이상 유지. 납부 예외 기간 군 복무, 실직 등도 최대한 인정 기간으로 활용.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기.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수령액도 비례에 낮아짐.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의도적 축소 신고 주의, 임의가입 추납제도 활용, 무직기간 중에도 본인이 납부하는 임의가입제도 적극 활용, 과거 누락된 기간 납부하는 추납부제도도 유효. 7. 결론 연금은 기초보장제도이지 은퇴 후 생존도구가 아니다. 3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부었음에도 현실적으로 수령액이 월 8만 100만 원 선에 그친다는 건 제도적 한계와 준비 부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제 연금 하나에 의존하는 노후 설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전 조언 요약. 지금 본인의 연금 예상 수령액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은 기본소득으로만 생각하고 퇴직연금, 개인연금, 노후, 근로 등의 다층적 구조를 반드시 함께 설계하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여성의 경우 보험료 납입 구조를 재점검하고 추납제도 및 임의가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60대가 되면 모두가 편안한 노후를 꿈꾸잖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겨우 얻은 퇴직금으로 이젠 좀 쉬어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딱 그 기분이었어요. 주변에서는 연금이나 은행 정기예금만 들라고 했지만 저보고는 조금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그 퇴직금 대부분을 미국 증시, 그 중에서도 S&P 500 지수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앞으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마 한 번쯤은 머릿속에 그려볼 시나리오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어떻게 하면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그리고 제 주변에서 보았던 3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S&P 500에 퇴직금을 투자한 뒤 찾아온 10년 후의 풍경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내 퇴직금을 미국 시장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 투자라 하면 다소 겁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0대가 되면 그 겁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또다시 큰 돈을 벌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죠. 저 역시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건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큰 축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S&P 500은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큰 500개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잖아요.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셈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보니 몇 차례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을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결정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고 무작정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 주식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칼럼도 읽고 유튜브로 여러 경제 유튜버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누구 말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들어보니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저도 퇴직금 5억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미국 주식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생활비와 비상금 목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두었죠. 당시 마음가짐은 이 돈을 최소 10년은 안 건드리고 묵혀두자였어요. 어차피 은퇴하면 큰돈 들어갈 곳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부족하면 연금이나 조금 모아둔 예비비로 충당해가면서 시간을 벌자는 생각이었습니다. 10년 후 돌아보니 성공과 후회의 교차점. 자, 그렇게 시작된 투자. 10년이라는 시간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당장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한순간에 몇 천만 원씩 사라지는 걸 보면 심장이 철렁하곤 했죠. 그래서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조금씩 종목을 갈아타 볼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하락장에서 더 매수해야 하나 싶어 결단력을 시험받기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큰 이익을 얻었어요. 1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매년 조금씩 어쨌든 미국 경제는 굴러갔고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올라주기도 했고요. 제 계좌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원금 대비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매일매일 상승만 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금융위기도 터지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세계적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길게 바라보니 우상향의 흐름을 타고 최종적으론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세월 동안 주변에서 3명의 지인을 눈여겨봤는데 이들 모두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하고 S&P 500에 투자했음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더라고요. 사례 1 그대로 묵혀둔 장기 투자 성공담. 제 후배 중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퇴직금을 받아서 저를 따라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철저히 묵혀두는 스타일입니다. 주식 계좌를 아예 안 열어본 건 아니었지만 흔히 말하는 존버 오랫동안 버틴다를 착실히 실천한 셈이죠.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팔고 빠져나와야 하나? 하면서 조바심을 냈지만 이 친구는 어차피 나는 10년 보자고 마음먹었어 라며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 덕에 결국 큰 수익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퇴직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니 노후 자금으로 꽤 여유롭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요즘은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생활도 마음껏 하면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라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가끔 뉴스를 보면 경제위기나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밤잠 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차분하게 버틴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례, 이 조바심의 잦은 매매로 손실 본 이야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은 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지인은 퇴직금을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느 날부터 잦은 단타 매매를 시작했어요. 주가가 조금 내려가면 안 되겠다. 지금 팔아야 손실을 줄일 수 있어 하고 팔고 반대로 오르면 이제 더 오르겠지? 하고 늦게 들어가서 이미 오른 값에 사들이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 결국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몇 번이나 겪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우상향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계좌가 파랗게 변하는 날이 몇 주만 이어져도 마음이 급해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 원금 대비 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인은 지금 70대 초반이 되었는데 현재는 원래 계획했던 은퇴 후 여유는 좀 놓쳤다고 해요. 집안 형편에 따라 자녀나 손주 지원도 해줘야 하고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꾸준히 나가다 보니 남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장기 투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이해했더라면 결과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례 3 분산 투자로 심리적 안정을 얻은 사례.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60대 중에는 퇴직금 5억 중 반 정도만 S&P 500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적금 또는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다른 자산에 분산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무조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노리기보다는 노후에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 결과 S&P 500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챙기고 혹시 시장이 크게 떨어지는 시기가 와도 전 재산이 다 위험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 사례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중간에 미국 증시가 2030%씩 흔들려도 그래, 절반만 들어가 있으니 어느 정도 커버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었던 거죠. 10년 후 이분은 큰 돈을 벌었다기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챙긴 쪽에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하고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진 정도랄까요. 은퇴 후의 심리적 안정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니 이런 투자 방식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S&P 500 투자를 생각한다면 기억해야 할 것들. 제가 10년을 보내면서 느낀 건 장기 투자의 기본은 지속성과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퇴직금을 거의 다 넣어두니까 시장 변동성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린 적이 많았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혹은 몇 개월의 흐름만 보고 매번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재도약할 기회가 많지 않으니 시간을 길게 바라보고 꾸준히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만의 투자 원칙 세우기.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10년은 안 팔겠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물론 가끔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크게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거죠. 셋째, 분산 투자와 현금 흐름 확보. 6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가계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비, 연금 또는 다른 안정적인 수익원을 어느 정도 확보해두고 나머지를 투자하는 게 좋겠죠. 분산 투자도 이런 맥락에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4. 은퇴 후에 삶 돈을 불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라는 결론으로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노후란 돈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확실히 수익이 많이 나면 생활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건강이나 가족관계, 그리고 스스로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일 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라는 건 자금, 건강, 인간관계, 삶의 보람을 찾는 활동까지 총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S&P 500에 대한 이야기는 은퇴 후 투자 방법 중 하나일 뿐 만능 열쇠처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장기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죠. 맺은 말. 이제 70대가 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준비는 부지런히 하고 실행은 차분히 하자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은퇴 후의 삶도 2030년은 거뜬히 이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고 풍족하게 보내려면 어느 정도는 자산 분리기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무모하게 투자했다가 마음 졸이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안 되겠죠. 제 주변 사례 3가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결국 투자라는 건 본인의 성향, 재정 상황, 심리적 안정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의사 결정해야 해요. 다음 세대는 우리처럼 평생 직장에서 오래 일하다가 40이나 50쯤 퇴직금을 받고 은퇴하는 시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건 노후에는 안정적인 수입원과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S&P 500 투자가 그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기왕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초 공부와 장기 플랜을 꼭 세우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도 좋지만 건강과 행복을 겸비하는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나는 매달 연금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살아야 하지? 이 말을 꺼낸 분은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의 윤정수 씨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하고 국민연금도 꾸준히 부었는데 정작 은퇴 후엔 하루하루 생활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금이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은 너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는 윤정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거리에서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연금은 있는데 왜 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 이 시대,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2024년 기준 월 약 6,070만 원대. 이 돈으로는 기초 생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사례 1. 66세의 정혜분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6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혼자 살며 전기세, 수도세, 휴대폰 요금, 약값, 생필품까지 아껴 써도 한 달에 100만 원이 훌쩍 듭니다. 부족한 40만 원은 폐지를 줍거나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며 채웁니다. 이 나이에 바닥 닦는 게 어디 쉽나요? 하지만 안 하면 굶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칩니다. 둘째,
연금 외에 소득이 없거나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자신을 더 줄이며 삽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식 눈치 보며 병원도 못 가고 고기 한번 마음 놓고 사 먹지 못합니다. 사례 2. 70세 유이자 씨는 국민연금 75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총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40대 아들이 아직 취업이 불안정한 상태고 손주 교육비까지 지원하느라 자신은 단 하루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그게 부모 마음이죠. 이 말에 기자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셋째, 노후를 위한 준비를 연금 하나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가 지금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물가 상승을 감안하지 않은 희망적 착각이 실제 생활에 큰 괴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례 3. 전직 교사였던 69세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전세금으로 단독주택에 살며 국민연금 8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병원 입원과 갑작스러운 자녀의 실직으로 인해 저축이 다 날아갔고 지금은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한 상태입니다. 노후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오는 게 아니더군요. 준비 없인 추락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이처럼 연금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핵심 진실입니다. 기초적인 생활비 외에 의료비, 주거비, 돌발 지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설계가 없으면 연금만으로는 하루하루를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월세 대신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주거 대안을 고민해보고 무리 없는 수준에서 부업이나 자격증 기반의 활동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이며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식을 훈련해야 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국가가 연금이 지켜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지켜야 하는 시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연금이 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현명한 계획과 실행력입니다. 준비된 노후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단 하나로도 인생은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차원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와 준비 부족, 그리고 현실적인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건 연금 구조 자체의 한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내가 내 만큼 받는다는 보험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중간에 실직하거나 비정규직, 자영업 등의 이유로 납부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는 보험료도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받으려면 최소 20년 이상 꾸준히 내고 소득도 높아야 하는데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전체 가입자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가입 기간이 짧으면 기초연금도 깎인다는 구조까지 겹쳐서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둘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연금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60만 원이면 충분한 생활비였지만 지금은 그 금액으로는 식비와 관리비도 버겁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소폭 인상되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나 고령층의 의료비 증가 속도와는 차이가 큽니다. 즉, 시간이 갈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지게 됩니다. 셋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은 고정 비용의 위험성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생활비가 아니라 줄일 수 없는 고정비입니다. 월세, 건강보험료, 통신비, 각종 구독료나 금융이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어도 계속 나갑니다. 특히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의 건강보험료는 연금 수령액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연금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순된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퇴직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며 설계했다가 막상 고정 비용으로 허덕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로서 권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적 축소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아끼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살던 도심의 전세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 소도시나 준농촌형 지역의 소형 주택으로 이사하면 월 지출이 반 이상 줄어듭니다. 이건 수입을 늘리는 것보다 더 확실한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주거, 이전터 밭소 규모, 자급자족 패턴은 실제 60대 이후 삶을 바꿔놓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금 외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무리하지 않고 가능한 일을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전기기능사,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실버케어, 교육 이수, 단순 사무보조 등은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 활동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중고 거래를 통한 소득도 12년만 투자하면 현실이 됩니다. 핵심은 크게 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셋째, 지출의 가치 재편성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전처럼 외식이나 여행에 돈을 쓰기보다는 운동, 건강식, 인간관계 유지, 치과 등 예방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입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비용도 훨씬 적고 삶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한 달에 10만 원을 덜 쓰더라도 병원 한 번 안 가는 게 진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연금은 결코 끝판왕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연금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얼마나 단순하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에 돈을 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비로소 연금이 진짜 가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의 소비 습관, 지출 구조, 수입 통로 하나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다른 누구보다 여유롭고 존엄한 노후를 살아가게 할 진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30년 부었으니 노후는 든든하겠지? 정말 그럴까요? 연금 30년 부었는데 이제 노후는 걱정 없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던 국민연금. 길게는 3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은퇴 후엔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연금을 받아보면 그 숫자는 우리 상상과는 꽤 다릅니다. 월 200, 300? 현실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내가 낸 돈 다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마저 들죠. 이 글은 연금 30년 차, 실제 수령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할 걸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함께 짚어보려 합니다. 1. 국민연금 30년 납부자, 실제 수령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05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가 아니라 평균이라는 점입니다. 몇몇 고소득자들의 수령액은 200만 원을 넘기도 하지만 다수는 90만 110만 원 사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년을 부어도 월 100만 원 남짓인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월세, 식비, 병원비, 교통비 연금 하나로 생활비 감당이 될까요? 혼자 살아도 빠듯한데 부부라면? 자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노후의 자유는커녕 생존이 우선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 1. 33년 납부한 공무원, 월 연금 112만 원 이게 전부인가요? 65세 김성규 씨 전 공무원은 국민연금을 33년간 꼬박꼬박 납부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난 국가에서 30년간 일했고 연금도 성실히 냈으니 걱정 없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 받게 된 금액은 월 112만 원. 배우자와 둘이 사는 부부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만 해도 월 60만 원,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고정비가 40만 원 이상, 병원비는 비급여 포함 월 1,020만 원 이상. 결국 연금으로는 생활의 기본조차 감당이 안 됐고 김 씨는 퇴직 6개월 만에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정년퇴직이 은퇴가 아니었다는 걸 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사례 2, 30년 사기업 근무, 월 연금 92만 원 배달 알바라도 해야 먹고 살죠.
이기훈 씨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했고 따로 개인연금도 한 개 가입했지만 막상 은퇴 후 손에 쥐어진 건 국민연금 92만 원과 개인연금 월 25만 원, 총합 117만 원. 혼자 살면 간신히 버틸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월세 35만 원, 병원비 15만 원이면 이미 절반이 나가요. 배달 알바라도 해야 라면이든 뭐든 끼니 때울 수 있죠. 현재 A 씨는 전기자전거로 쿠팡이츠 배달을 뛰며 하루 평균 3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60대의 생계가 이 정도로 불안정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는 아파트가 아닌 고시원 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를 줄였습니다. 사례 3 전업주부 아내와 함께한 노후, 연금 1.5인분으로 사는 법. 정년까지 회사원으로 일한 박재호 씨는 국민연금을 31년 납부했습니다. 본인은 연금 108만 원을 받지만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연금이 없습니다. 둘이 합쳐도 연금은 1.5인분도 안 되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려 했지만 6개월도 안 되어 적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지금은 지방의 전원주택으로 이사, 텃밭을 일구고 자가용 대신 자전거를 탑니다. 생활 수준을 과감히 줄이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이게 과연 행복한 은퇴인가 싶기도 합니다. 박 씨는 지금도 월 생활비를 130만 원으로 맞추려 매일 지출을 기록합니다. 그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은퇴 전에 줄일 수 있는 생활비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라.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 수령액 조회 가능. 납입기간 소득에 따라 편차큼. 실제 수령액과 생활비를 맞춰보는 연습이 필요함. 부부 기준 생활비 평균을 미리 계산해 둘 것. 최소 생활비생계 유지 월 12만 150만 원. 일반 생활비문화, 외식 포함 월 18만 220만 원. 여유로운 생활 월 250만 원 이상. 연금 외에도 월 100만 원 이상 현금 흐름이 필요. 은퇴 후 제2의 수입 구조를 미리 설계. 소규모 임대, 온라인 판매, 전업 유튜브, 지역 강사, 공유 경제 참여 등 체력과 기술이 남아있을 때 부업의 씨앗을 미리 뿌려둘 것. 마무리 이야기 연금은 안전망이지 답은 아니다. 30년 동안 성실히 납부한 국민연금. 분명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노후가 해결된다는 환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연금은 최소한의 버팀목일 뿐 진짜 은퇴 설계는 스스로의 손에 달렸습니다. 자녀도 회사도 정부도 아닌 내가 만든 계획이 은퇴를 지켜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 내 연금 수령액이 얼마일지, 은퇴 후 월세와 병원비는 감당 가능한지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줄 겁니다. 전문가 시선으로 본 연금 30년 차 수령액의 현실. 개혁.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퇴직 후 노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높지만 실제 수령액은 기대 대비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사전 이해와 보완 전략이 절실합니다. 1. 국민연금 수령 구조의 이해. 기본 개념.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금액 억값, 국민연금 가입기간 급여액 계수. 여기서 억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이며 해마다 조정됩니다. 2. 3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주요 통계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공단 발표. 구분 평균 수령액. 전체 수급자 평균 약 60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약 105만 원. 최고 수령액 고소득자 기준 약 230만 원. 남성의 평균 수령액이 여성보다 높으며 이는 경제활동 기간 및 소득 차이 때문입니다. 여성은 평균 20년 이하의 가입 기간을 갖는 경우가 많아 수급 불균형 문제도 동반됩니다. 3. 국민연금만으로 가능한 생활비 수준은 현실적 노후 지출 기준 1인 가구 기준. 항목 최소 생계비 일반 생활비 여유로운 생활비.
월 평균 지출 10만, 120만 원 15만, 200만 원 250만 원 이상. 국민연금 30년 이상 납부자조차도 최소 생계 수준만 충족 가능한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자산운용 수익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노후생활 유지 가능. 4사례 기반 분석. 사례 1 평균 납입 33년, 월 수령액 112만원 공무원 출신. 연금 외 추가 수익 없음, 부부 기준으로 생활비 부족. 결과 6개월 만에 마트 아르바이트 재취업. 사례 2 사기업 퇴직, 국민연금 92만원, 개인연금 25만원. 월 117만원으로 혼자 생활. 고정비 지출 초과로 배달 알바 병행. 사례 3 부부 중 1인만 연금 수령 108만원, 전업주부 배우자. 지방 전원주택 이주, 텃밭 등 자급자족형 구조로 전환. 월 생활비 130만원 이내 맞춤형 예산 계획 유지. 5 연금 준비 전략 전문가 조언. A. 본인 예상 연금 수령액 사전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이용. 연금 수령 개시 연령 기본 만 63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적용 예정에 따른 수령액 변화 확인. B. 공적연금 외의 보완수단 확보. 구분 예시 필요성. 퇴직연금 IRP, DC형, DB형 장기 복리 운용 가능.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저축세액 공제 및 유연한 자금 운용. 금융투자 ETF, 배당주, 부동산 리츠 등월 현금 흐름 확보. 근로소득 퇴직 후 비상업적 일자리, 강의 등 사회적 활동 수입.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전략. 단일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설계는 리스크가 큽니다. 6 정책 동향 및 고려사항. 국민연금 개혁 논의 지속 중, 소득 대체율 상향, 5 보험료율 조정. 수령 연령의 상향 가능성, 청년 세대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 큼. 물가 상승률 반영 한계로 실질 구매력 하락 우려. 따라서 연금 설계 시 물가 연동, 장수 리스크, 의료비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최소 23개의 노후 자산 축을 병행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결론 연금 30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30년간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소득 이상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노동, 건강까지 아우르는 포트폴리오 설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제언. 지금 바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향후 2030년의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구성하며 연금 외 제2, 제3의 수입원도 반드시 확보하세요.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만 자유를 허락합니다.